나눌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여기 우울감을 느끼는 부분이 되게 여러 부분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른 부분을 대표한다라고 그런 의미인지 아니면 한 사람 안에 여러 부분들이 다 우울과 관련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우울을 우울감을 느낀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는 게 좋을지. 내용을 보면 네.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내담자들은 이런 보호자를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추방된 부분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외로운 추방자의 슬픔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내담자마다 다르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꼭 내담자마다 다를 거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내담자의 시스템에게 확인을 해봐야지만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내담자는 우울하다라고 할 때 이런 여러 가지가 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정답이다라는 게 아니라 내담자의 시스템을 확인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합니다라고 여기서도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IFS를 배울 때 뭐 이런 거를 배우잖아요. 뭐 관리자, 소방관, 뭐 보호자, 너 뭐는 뭐고. 근데 이런 걸 너무 일반화시켜서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인간 안에는 다양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예외가 있고 그 내담자의 시스템이 부분이 알려주는 정보가 가장 정확하다라고 그렇게 저는 믿고 있거든요.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선생님? 네. 그래서 우울감도 그렇고, 다른 감정도 그렇고, 그게 네. 이제 어떤 부분이 그런 역할을 하고, 이제 어떤 부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고 할 때도 꼭 그 부분이 다 그 감정을 대변한다기보다는 또 다른 부분도 그런 감정을 느끼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다른 부분들이 그 감정을 느끼는데 좀 공조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수 있다고 좀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감정 이퀄 부분이다라고 보는 거에 대한 것이거든요. 실제로 제 작업을 해보면 비난하는 부분이 슬퍼하거나 우울해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열심히 비난을 해서 너가 실수하지 않게끔 도우려고 했는데 그런데 안 되네? 막 이런 걸 느낄 때 비난하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하거나 우울해하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비난 이콜 비난하는 뭐야 굉장히 거세고 뭔가 비난하는 부분 이콜 비난인데 왜 우울해하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어떤 특정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지향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부분이 뭐냐? 부분은 우리 안에 있는 각각의 역할을 맡은 어떤 작은 사람 같은 존재인 거죠. 그래서 기질과 드러나는 성격 또는 감정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감정 이퀄 특정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우울한 거 우울한 부분, 뭐 비난하는 부분은 비난하는 어떤 그런 어떤 감정을 느끼는 부분. 이렇게 딱 정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화내는 부분이 비난을 하기도 해요.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기도 하거든요. 화내는 부분이. 그러면서 화내면서 비난도 하기도 하거든요. 더 헷갈리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최응 선생님 뭔가 할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 표정인데요. 잘 감지하시네요. 그게,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관리자하고 추방자하고 이제 둘이 대화를 하게 하면, 관리자가 뭔가 계속 통제를 할 때, 관리자가
이제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통제하는지 물어봤을 때 불안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 음흠, 추방자하고 이 관계가 확 가까워지는 걸 많이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음흠, 네, 그래서 관리자의 감정을 추방자가 알게 됐을 때 그때 이제 굉장히 아, 어, 이런 마음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하면서 거기에서 그런 벽이 많이 무너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네, 거를 좀 이렇게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음, 관리자라 하더라도 감정을 불안을 느낄 수도 있고 예, 그런 말들이 조금 생각이 나가지고 네. 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근데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게 관리자와 추방자 사이에 대화를 시키거나 또는 양극화된 두 부분 사이에 대화를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혼해야 돼, 아니야, 이혼하지 말아야 돼, 두 부분 사이에 대화를 시키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뭘 뭐 불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양극화되어져 있는 두 부분이나 또는 관리자와 추방자 사이의 대화를 시킬 때는 반드시 중재가 참나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참나와 관리자 간의 관계, 참나와 추방자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 쌓여서 참나를 신뢰할 수 있을 때 참나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화를 시키는 게 좋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게 참나는 뭔가 아직 힘이 미약한데 관리자와 추방자 사이에만 대화를 시키면 이게 관리자는 통제하려고 하고 추방자는 통제를 받던 그 패턴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양극화된 두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양극화된 두 부분이 서로 대화를 시켜서 이해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참나가 중재자로서 중간에 있도록. 그래서 참나가 양쪽의 양극화된 부분과 관계를 좀 쌓고 신뢰가 쌓이면 둘을 마주보도록 해서 둘이 서로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아, 방법은 다르지만, 나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네요. 그러면 둘이 다가가서 조금 서로 안아보도록 해볼까요? 그리고 같이 다가가셔서 그 안고 있는 둘을 조금 꼭 안아주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영수 선생님 그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또 다른 뭐든지 뭐 하시고 싶으신 얘기를 저는 지금 거의 책이 끝나가는데도 이 책이 어떤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12장 시작에 1사 6장에서는 뭐가 있고 1장 7장에서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나오는데 이게 어떤 단계를 가지고 이렇게 구성된 책이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건 알겠거든요. 처음에는 뭔가 전체적인 이론을 다루고 그 다음에 2부로 들어가서 어떤 치료의 첫 번째 부분 보호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치료의 두 번째 들어가서 추방자에 대한 거, 그렇게 다루는 건 알겠거든요. 근데 제목이 수치심과 죄책감의 IFS 치료인데 수치심과 죄책감 관련해서 어떻게 구성이 된 건지 아직 잘 제가 감을 못 잡겠어요. 네, 마칠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떠신가요? 이 책을 읽으시면서 어떤 걸 경험하고 계세요?
저도 그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챕터 일반적인 문제, 이게 이 일반적인 문제 이걸 왜 갖다 붙여놨지? 이게 뭐 그냥 수치심하고 무관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더랬거든요. 그래서 불안이 이 수치심하고 어떤 관련이 있지? 읽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다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도중에 읽어보니까 이 수치심하고 불안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이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 전개를 시켜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치심하고 연결, 마이크가 꺼졌네요, 갑자기. 예, 연결되어 가지고 있는 불안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음, 불안이 그냥 순수한 불안이 있을 수 있고 수치심하고 연결된 불안이 있을 수 있다 하면서 지금 불안에 대해서 이 뒤에 추구록이 나오고 그러는데 또 추구록을 살펴보면 이 수치심에 관련된 추구록은 조금 아니고 불안에 대한 순수한 불안에 대한 추구록이어가지고 조금은 조금은 뭐라고 할까요? 좀 이 수치심하고 관련된 거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 자체가 어쨌든 IFS를 더 이해하고 기법적인 거나 어떤 이론적인 걸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한데 수치심과 죄책감 관련해서 뭐가 이렇게 확 마음에 와닿는 느낌이 저는 좀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시작할 때는 와, 내가 수치심과 죄책감이 굉장히 큰데 뭔가 내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조금 그게 아직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가면서 이 수치심과 죄책감이라는 걸 다루는 것에 대한 어떤 팁이랄까? 어떻게 이걸 바라보고 나아가면 좋을지 조금 더 나와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네요. 그래서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앞에서 수치심 사이클 같은 거나 수치심과 죄책감에 기반한 트라우마 유대나 그런 거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 걸 어떻게 다루는지 뭐 그런 추구록이라던가 그런 실질적인 팁이라던가 그런 거가 조금 있기를 제가 바랬던 것 같아요. 읽어보면서 이제 어떤 게 나오는지 좀 더 지켜보죠. 신수린 선생님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봐요. 끄덕끄덕 하시면서. 아니, 저도 제목을 보면서 수치심과 죄책감은 정말 우리의 기본적인 아주 입감정이라서 사실 저도 기대했지만 했었거든요.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속이 후련하다. 맥락을 제가 못 잡겠어서 내가 몰라서 그러나? 제가 아, 지금 몰라서 그런지도 맥락을 어디에 포커싱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 걸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속이 좀 시원했어요. 저만 그렇게 속이 생각한 좀 게 시원하세요? 아니었구나. 아니, 다 좋은 내용이기는 한데, 그래서 앞에서 수치심과 죄책감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는 했는데, 근데 실질적인 거는 조금 좀, 뭔가 수치심과 죄책감의 내용이 아니기는 해서 좀, 음, 네, 제가 놓쳤는지도 몰라요. 신신혜 선생님. 저는 열심히 혼자 짜맞추고 있었어요. 시신과 죄책감에 이거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뭐 보호라든지 비판자들 그 밑에 있는 이런 감정들을 이렇게 표현했나? 혼자 연구하고 그 짜맞춰서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나만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혼자 아니었구나. 연구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 죄책감 해소, 수치심에 집 내려놓기 관련한 사례와 연습이 앞에 나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음, 네.
자, 저희가 지금 11시가 다 되어 가는데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칠까요? 자, 다음 주에 또 뭐가 나올지 우리 기대해 봐요. 자, 수고하셨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선생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